늘 여러분만 생각하는 DJ 훈이. 자, DJ 훈이 생각하면서 잘 자요. 사랑해요, DJ 훈. 안녕하세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상쾌하고 통쾌하게 풀어드립니다. 국회 상쾌 통쾌! 안녕하십니까. 통쾌남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쾌한 아나운서 박하윤입니다. 제가 앞서 10초간 네. 스타가 돼봤는데 저도 팬덤 가진 스타가 되고 싶어요. 제가 팬입니다. 거짓말 마세요. 거짓말을 이렇게. 자,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기 전에 깜짝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마지막에 퀴즈가 나갑니다. 이 맞추면 엄청난 선물 드리겠습니다. 와, 어떤 선물인데요? 크진 않아요. 오늘 초대 손님, 제가 이분 너무 좋아하고 네. 팬심을 갖고 있는 오, 분입니다. 이분을 이 자리에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인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평론가라고 할 수 있으신 분을 모셨는데요. 대중음악평론가라면 이분의 이름 석자가 떠오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음악평론계의 대부 음악 아저씨 임진모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악 아저씨 좋습니까? 그 타이틀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할 때 네. 그걸 갖다가 제목으로 했습니다. 음악 아저씨. 요즘 음악 아저씨로 활동하시잖아요. 저는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또 활기 같은 것도 찾고 그렇습니다. 그때 언제부터 음악 평론가를 하셨습니까? 제가 봐서 전공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91년 5월부터 했어요. 기억을 정확하게 네, 하시네요. 왜냐하면 평론가가 되는 게 그 당시 쉽지 않아서 기자 생활 6년 7개월하고 91년 5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약 33년 동안 해오고 진짜 있죠. 오래되셨네요. 음악가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만들어진 음악을 해석하는 게 어렸을 때 꿈이었어요. 근데 저는 음악도 음악이지만 사실 평론가님 보면 요 나비 넥타이가 눈에 띄거든요.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미상 중계 방송을 할 때 같이 했던 분이 한번 나비 넥타이를 해보래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그 당시엔 부담스러웠는데 한번 하니까 모양새를 떠나서 그 뒤로 감기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목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긴 넥타이랑 풀릴 수 있잖아요. 네. 이건 못 풀어요. 그러니까 목을 단단히 조여주고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죠. 저는 사실 임진모 평론가 보고 네. 저도 사실은 다른 방송에서 나중에 많이 했거든요.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지금은 안 했어요, 일부러.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뜻해서? 목이 없어요, 제가. 비슷한 류의 사람이 필요해요. 여기가 목이다라고 보여주는 또 효과가. 자, 이효리 씨도 좀 만났던데 네. 가수들 뭐 다 만나보셨잖아요. 가장 또 기억에 남는 분 있을까요? 다 기억에 남죠. 왜냐면 가수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장르라고 생각해요. 댄스 가수, 발라드 가수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름대로 독자성과 개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장르예요. 그냥 만날 때마다 항상 새롭고 네. 때로는 배우기도 하고요. 네. 변호사님도 장르인가요? 그럼요. 저는 가수는 안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일을 하시면서 와 내가 진짜 음악 평론가가 되길 잘했다 라고 느끼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그럼요. 제가 운이 좋아서 그 많은 것 중에 음악을 좋아했고 그걸 가지고 지금 이 나이에도 아직 활동하니까 매사가 감사죠. 저는 사랑보다 위에 있는 게 감사라고 생각해요. 와. 저는 사실 궁금한 얘기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음악 흐름도 좀 궁금합니다. 그 트로트만 자꾸 들리는 것 같아서 트로트만 들려요? 제 귀에는요. 아, 그래요? 네. 나이 드셨어요. 근데 저는 네. 음악이라는 게 참 묘해서 임영웅이나 이찬원 음악을 듣잖아요. 그것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엠믹스라든가 뉴진스 뉴진스. 이런 음악을 들으면 또 다시 또 20대 세포가 살아나요. 저는 솔직히 음악을 듣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요. 아무리 오래된 음악이라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걸까요? 만약에 존 레논의 이매진이다. 그리고 롤링스톤스의 I Can't Get No Satisfaction이다. 만약에 그러잖아요. 그 노래를 들으면 가장 그분이 젊었을 때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음악을 듣는다는 건 그 창창한 젊음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은 하는 것도 안 듣지만 들으면서도 안 늙어요. 그때가 또 기억이 나요. 제가 좋았던 시절, 그때 들었던 시절. 근데 팬덤이 어마어마해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산업을 지금 크게 해주고 네. 질적으로 섬세하게 만드는데 아하.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 팬덤일 팬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팬덤 얘기를 좀 해야 되죠. 오늘? 해야 되죠. 해야 되죠. 평론가님 국회 도서관 가보셨습니까? 아, 혹시? 그럼요. 오. 국회 도서관에서 금주의 서평을 항상 하는데 예. 이번에 금주의 서평이 팬덤의 시대입니다. 이 서평을 제가 보니까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그렇지만 신선하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팬덤 얘기를 임진모 평론가님한테 직접 한번 네네.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팬덤이 뭐예요? 저 질문하려고 그랬거든요. 팬덤이 뭡니까? 팬덤 쉽게 얘기하면 왕국을 킹덤이라고 그러잖아요. 킹덤. 네. 덤이 붙었어요. 네. 스타덤. 어허. 이런 것처럼 팬한테 덤이 붙은 거죠. 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팬들의 어떤 영토, 팬들의 어떤 세상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팬덤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어요. 네, 요즘 팬덤이 예. 트로트 가수들 예.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팬들이 없으면요. 예. 사실은 인기 차트 순위뿐만 아니라 콘서트 자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많아요. 정도로? 네. 제 지인 중에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데 뭐 한 달에 막 거의 100만 원씩 굿즈를 사고 아니 이게 그러더라고요. 100장씩 꼭 사야 된다. 그런 걸 막 인증사진 찍고 막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팬덤은 아무래도 조용필의 오빠 부대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중요한 거 다 아이고. 알고 계시네. 그때만 해도 팬들은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데 만족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완전히 근본적으로 양상이 바뀐 게 저는 서태지와 아이들 같아요. 특히 서태지가 컴백했을 때 예. 울트라매니아로 예. 한 방송에서 서태지를 다루는데 팬들이 볼 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고 중단 압력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겠어요? 무섭다. 이제 팬클럽이 이익 집단, 더 나아가 압력 집단이 됐다라는 하나의 증거죠. 예. 그 뒤로부터는 이제 막 걷잡을 수 없이 가고 특히 우리가 아이돌 산업이 예. 번창하면서 네. 더욱더 팬덤을 좀 자극한 면도 있어요. 예전하고는 팬덤 자체가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뭔가 이런 게 트렌드가 예. 있을까요? 그럼요. 기본적으로 팬덤은 10대들과 관련이 있어요. 팬덤이 번창한 게 아이돌 음악이 주류가 되면서 그게 전 심화됐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다른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30대라고 또 40대라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50대, 60대, 심지어 70대도 움직여요. 이제는 아이돌이 아닌 음악 장르로 볼 때 다른 장르. 예를 들면 트로트 같은 데도 팬덤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 이 말씀이 맞는 게 네. 미스터 트롯 그 문자 투표에 700만 명이 투표를 그러니까요. 했대요. 그 이전에 슈퍼스타 K 이런 거 100만 명 조금 더 됐던가 이랬거든요. 한 7배. 와. 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났네요. 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의 다양성을 향한 하나의 흐름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트로트도 앞으로 엄청난 그런 인기 때문에 팬덤도 상당 부분 오래 갈 거라고는 봅니다. 네. 팬덤이면 음악도 있지만 야구도 있습니다. 저도 아, 야구 스포츠. 팬 아니겠습니까? 아하. 야구 팬덤도 막강하죠. 저도 그 중에 일원입니다. 혼자서도 가고요. 네. 요즘엔 제가 응원가 연습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동안 옛날에는 가서 막연히 봤어요. 지금은 응원가를 배워야 같이 되겠다. 부릅니다. 같이 부릅니다. 제가 이거 SNS에 올렸어요. 아 이제 응원가 해야겠다. 팀이 다를 것 같은데 어느 저랑. L로 시작된 팀이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이 팬덤도 네. 저희 자녀들까지 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 애들은 약간 유전적으로 이렇게 성소리, 유전 뭐 이런 데서 느끼는 유전이라기보다는 환경적으로요. 네. 아무래도 그걸 더 많이 보는 거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친숙하냐 이거거든요. 네. 그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뭐 어느 팀을 좋아해서 막 그럼 당연히 그건 걸로 가죠. 대물림 되게 많이 해요. 네. 왜 이렇게 팬덤이 생기는 걸까요? 네. 만약에 내가 어떤 가수를 좋아한다. 그 가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음악이 좋아서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또 하나 내가 이거를 좋아하면 내가 달라져. 네. 다른 사람과 나를 갖다가 구별 짓는 좋은 방법이 내가 팬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이걸 알았냐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40대 방송 작가를 제가 알아요. 네. 어느 순간 한 트로트 가수를 좋아해서 덕질을 시작했대요. 덕질을 시작한 이후 본인이 심적으로 건강해졌대요. 그리고 내가 이걸 하는 것 자체를 그전에는 말 안 했는데 새로운 자아를 갖다가 받아들이면서 남들한테 이제 자랑하기 시작했대요. 아, 정체성 새로운, 확립이 되네. 제 뭐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네. 거기 가면 나랑 똑같잖아요. 생각하는 게. 그렇죠. 좋아하는 게 똑같고. 맞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른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맞아. 같은 팬덤끼리 모이면 맞아. 우리는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취향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거라고요. 같은 팬덤끼리는 더 얘기할 필요도 그럼 없어요. 한마디로 약간 소속감이 든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사회 생활에서요 삶의 질을 확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해요.
재테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테크가 중요하다. 우테크? 뭐죠? 친구, 우리. 버투 예, 친구. 그 얘기 뭐냐면요. 우리 삶 자체가 팬덤으로 가는 거예요. 서로 같은 생각, 같은 기호, 같은 취향의 사람들이 만나서 예를 들자면 선한 일도 할 수 있죠. 우리 이 오빠가 벌써 20년 됐네? 그럼 우리가 돈 좀 모아서 저쪽에다 한번 숲을 한번 마련해 주자. 해보자. 이렇게 선행을 베풀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쾌감 느끼고. 그래서 더욱 영속성을 갖게 돼요. 이게 보니까 미국에 보니까 예. 테일러 스위프트 예. 이 팬덤이 예. 투표율까지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맞아. 제가 알기로 13%인가? 또 좌지우지한다는데. 네. 그래 이제 정치인들이 가서 사정해야 돼요. 만약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무슨 의원 그분 공정하고 정말 참신해서 이분 지지합니다. 그냥 당선인 거예요 지금. 와. 우리도 혹시나 임영웅 씨가 만약에 한 말씀 하시면 움쩍달싹거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진짜요? 그래요. 그리고 진짜 어마어마한 인기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 임영웅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네. 소비자와 고객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럼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 보시나요? 생각에 이제 우리 삶 곳곳에 다 들어왔어요. 이제. 아하, 팬덤이. 예. 그래서 이거를 의식하지 않고 연예 활동하는 사람, 정치 활동하는 사람 없을걸요? 이제는 팬덤이 없으면요. 정치인들도 정치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미 여러 사례로 말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 말씀대로 팬덤이 아주 강하고 필요하고 지금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 얘기도 좀 해봐야 돼요. 뭐 다크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겠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죠. 네. 네. 이분은 기량이나 태도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해서 지원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뭉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 어떤 가수분인데 네. 학폭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네. 팬덤이 끝까지 이래서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사실 지금 현재까지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유 그렇죠. 쉽지가 않죠. 지금 도 그렇고 예.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 세계에 들어가면요 객관성을 좀 잃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들이 뭐라 하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이 사람한테 간다 하는 게 이게 팬덤의 명과 암인 것 같아요. 혹시 긍정적인 팬덤을 혹시 좀 소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예를 들자면 내가 좋아하는 우리 가수가 너무 좋아서 좀 더 알리기 위해서 나무를 갖다가 심는다거나 아니면 그분의 이름으로 기부를 한다거나. 그렇지. 뭐 이런 게 그래서 있어요. 한마디로 선한 영향력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네. 좀 올바른 팬덤 문화를 네. 만드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그럼 평론가님이 생각하시는 네. 올바른 팬덤 문화 그리고 또 저희가 그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팬덤 권력, 팬덤 정치, 팬덤 음악, 팬덤 경제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거는 우리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순서로 돌아가줘야 돼요. 그거 아니면 내가 볼 때 이제 팬덤은 걷잡을 수 없는 괴물이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저기해야 되는 건 팬덤과 동시에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말은 관리예요. 관리. 자기 관리 또 사회적 관리 아하.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통제하고. 게 필요한 게 아닌가. 네. 자, 이렇게 오늘은 팬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한층 더 팬덤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문화로 자리 잡길 바라면서 자, 오늘 마지막까지 이렇게 좋은 말씀을 나눠주신 임진모 평론가님 다음에도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런데 변호사님, 어떻게 금주의 서평을 읽어보신 거예요? 제가 이제 네. 국회에 대해서 정말 잘 알지 않습니까? 이야.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책 이야기 탭이 있어요. 그 탭을 딱 눌러보면 서평이나 여러 콘텐츠가 나오는데 그 중에 금주의 서평 탁 눌러보면 네. 좋은 서평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나요? 좋아라. 네. 이 금주의 서평을 모아둔 책도 있다고 합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매주 수요일 날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금주의 서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법에 관련한 도서만 나오지 않을까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네.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처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제부터 인문, 철학, 경제, 과학 같은 다양한 주제를 논한다고 하니까요. 꼭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하고 있는데요. 네. 국회 도서관 구독 추천해 놓으면 오. 메일로 계속 옵니다. 딱 시간만 되면 서평 오고요. 오나요? 필요한 오. 내용도 계속 오거든요. 네. 지금도 오고 있어요. 반드시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강추합니다. 네. 제가 금주의 서평 하나 읽었거든요. 네. 약간 똑똑해진 느낌이 드는데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구독하고 계속 읽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한번 똑똑해져 볼까요, 진짜로? 네. 그리고 저희 퀴즈 나갔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의 퀴즈 서평 책 제목 뭘까요? 제가 힌트를 드릴까요? 네. 저희가 오늘 내내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좀 땡땡의 시대 아닌가 싶습니다. 땡땡의 시대? 네, 너무 어려워요? 너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도 너무 상쾌했습니다. 네, 통쾌하진 않았지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도 저희는 상쾌하고 통쾌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국회 상쾌 통쾌!